2022년 6월 10일 금요일입니다. 낮 12시 3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좋네요. 세상이 이렇게 많이 편리해지니까. 과거에는 정말 사진기도 없었던 시절도 있었고, 사진기가 없었던 시절에는 이제 그림을 그려서 어떤 분을, 예를 들어서 임금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후세에 이제 그분을 남기고 이렇게 했는데, 사진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초창기에는 그게 사진 찍기가 굉장히 힘들었던가 보더라고요. 돈도 많이 비싸고. 그나마 이제 겨우 사진을 또 찍었다 하더라도 뭐 이리저리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사진이 이제 분실이 많이 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과거에 이제 기록을 참 보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거 내 동영상을 찍어 놓으니까 참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이제 증거가 되네요. 방금 저게 이제 공병호 박사님 께서 이제 이분은 이제 비분 강개하는 스타일이에요. 양문석 씨라고 이번에 경남도지사에 이제 출마하셔가지고 좀 낙선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또 전에는 통영에서도 출마해가지고 낙선했고, 하여튼 낙선을 3번인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양문석 박사님이죠. 그분도 스타일이 굉장히 강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이제 태어날 때부터 기질 자체가 이렇게 발언을 세게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기질이 세고 발언도 세게 하는 분인데, 지금 민주당에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거 완전 수박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낙연 씨 들으면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낙연 씨 일파들 이번에 민주당 경선할 때 이낙연 씨를 지지했던 그런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저 국민의힘당이라 해도 결국 가서는 와이에스 계통이에요. 홍준표를 국회의원으로 등장시킨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원래 이제 홍준표가 고려대학교 출신이니까 그 당시에 고려대학 출신으로서 이제 정계에 나와가지고 좀 리더격으로 있었던 분이 이기택 씨라고. 그 당시에 이기택 씨가 민주당의 꼬마 민주당의 총재를 있었거든요. 그때 홍준표 씨가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이기택 씨 밑에 있는 분들이 홍준표가 들어오게 되면은 무슨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상황으로서 이 사람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이 들어갔던가 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가 김영삼이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당에서 좀 자칭 보수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리더격이 홍준표 아니에요. 홍준표가 19대 대통령에도 출마했고, 이번에 경선에서 딱 두 사람, 홍준표냐 윤석열이나 아마 이리 됐을 거예요. 막판에 가서.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신천지 이파에서 이제 윤석열을 밀어줘가지고, 국민 여론에서는 홍준표가 이겼지만은 당심에서 이제 윤석열이가 이겨서 그런데, 그거는 신천지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신천지의 이만희, 자칭 예수와 내가 영적으로 하나 결합되기에 이제 1번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하여튼 그게 이제 그쪽 팀들하고 국민의힘당이나 민주당의 뿌리는 그 김대중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 이제 이낙연 씨를 픽업한 사람이 그 김대중 총재예요. 김대중 총재 밑에서 이제 동아일보 기자로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이제 보고 옆에서 이제 그 기자가 동아일보 기자로서 김대중 총재의 이제 그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했던 분이 이제 이낙연 씨인데, 그러니까 이낙연 씨를 정계로 땡긴 사람이 김대중이라고. 그리고 저기 추미애 장관도 땡긴 사람도 김대중이고, 뭐 송영길도 그렇지. 그리고 우상호라든지 이런 사람도 전부 다 김대중 총재가 이제 땡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정계의 여야라고 하는 것은 김영삼, 뭐 쉽게 말해서 뭐 똘만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뭐 똘만이지. 뭐 김영삼이 이제 픽업한 사람, 김대중이 픽업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그 당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보수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승만, 박정희의 정통을 이어서 내려오시는 분은 없어요. 딱 있다면은 허경영 총재님밖에 없어요. 진짜 보수라고, 진짜 보수. 어제 변희재 씨가 정말 그 명언을 많이 남기는데, 진짜 보수는 가장 양심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자와 같은, 예수나 석가와 같은 그 정도의 도덕심을 가진 사람이 라야만이 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 하여튼 그 저게 이낙연을 지지했던 그런 민주당 그 의원들 이 볼 때는 자기들끼리는 이제 내각제를 해가지고 국민의힘당하고 내각제를 해가지고 천년만년 이제 뭐 떵떵거리며 살려고 이제 그렇게 폼을 잡는데, 이재명이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이재명이가 당 대표가 된다 이러면은 자기들이 내각제를 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강력 반대를 한다고. 그러나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이제 그 신의 섭리가 펼쳐지는 곳이라고. 여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와 있고 신의 섭리가 이제 펼쳐지는 곳이기 때문에 내각제는 안 돼요. 내각제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도자 정신교육대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나쁜 게 아니니까 지도자 정신교육대 가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국민배당금도 주고 또 이제 참 인간이 되는 그런 교육을 시키니까, 지금은 들어갈 때 이제 울며 불며 들어가겠지만은 좀 있으면은 나중에 되면은 정말 그 절을 하늘궁을 향해서 하루에도 몇십 번 하게 된다고. 고맙다. 참된 가르침을 받게 해주어서 고맙다. 이렇게 절을 할 거예요. 갑자기 엄청 말이 이제 비약이 됐는데, 오늘 공병호 박사가 아까 양문석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양문석 민주당 출신이죠. 이분은 성격 자체가 이렇게 불가 같은 성격이에요. 화끈한 스타일인데다가 무슨 보통 평상시에 하는 말이 그냥 싸우는 것처럼 그래 들린다고. 내하고도 좀 비슷한데, 그런데다가 지금 굉장히 이제 민주당이 이제 나아가는 방향을 딱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와 있다고. 그 이야기 하다가 옆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봐서는 지금 이제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할 때, 그 당시에 안철수하고 이런 사람들이 막 많이 터집을 많이 잡았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안철수하고 그 당시에 박지원하고 여러 사람들이 당을 헤쳐나가가지고 자기도 하나의 당을 만들어서 나가버렸다고. 그리고 분당이 된 거지.
분당이 됐듯이 이번에도 이재명이가 이제 민주당으로 가가지고 민주당 그냥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되고 이재명이를 이제 이렇게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나가가지고 당을 하나 새로 만들어요. 그래야 민주당이 선다. 이제 이렇게 양문석 씨가 이제 주장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문석 시대가 이제 온다. 이제 이런 말을 어제 하던데. 그런 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좀 전에 이제 공경호 박사 이야기 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번에 이제 6.1 지방선거를 총괄한 사람이 박찬식인가 아마. 그런데 이분이 지금 이제 장관급인 이제 선관위 사무총장으로 발령을 받았으니까 세상에 이렇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비분 관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1 선거도 6.1 지방선거도 아마 열흘 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엄청난 부정을 했는데 부정선거한 사람을 벌을 주지는 못할 망정 영전을 시켜가지고 사무총장급, 그러니까 사무총장이니까 장관급이다 이거죠. 장관급에 이제 이렇게 성전을 시켜주니까 이게 무슨 잘못돼도 엄청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탄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저러나 이제 이번에 그 20대 윤석열 대통령은 가만 내가 보니까 그 10대 대통령도 과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1, 2, 3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하셨고 4대 대통령이 윤보선이고 5, 6, 7, 8, 9가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그러니까 5대, 6대 지켜나가지고 이제 삼성개헌 해가지고 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시고 그 다음에 유신헌법을 통해서 8대 9대를 하시고 그래서 5, 6, 7, 8, 9대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갑자기 이제 중앙정보부장에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이제 총탄에 서거하시고 난 이후에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대행을 하시다가 통일주체국민 회의에서 이제 대통령으로 선출돼 가지고 과도기적으로 하신 거예요. 한 8개월 했어요. 1979년 12월 달부터 1980년 8월 달까지 과도기적으로 최규하 대통령이 하셨다. 10대 대통령은 과도기 대통령이었다. 그렇잖아요. 그 뒤에 이제 전두환이가 7년, 노태우가 5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뭐 최규하 대통령을 그냥 우리가 내가 당시 이제 법무부 출입관리사무소 있을 때 우리 그 과장들이 하는 말이 최규하 대통령이라기보다는 최주임이라 그랬다고. 최주임이다 그랬다. 그렇듯이 이제 20대 대통령은 아마 이것도 과도기가 아마 거의 틀림없어요. 이렇게 보니까 어제 그 변희재 씨가 말씀을 잘하던데 아마 그 3.1 천하를 이루었던 갑신정변을 일으킨 그 김옥균의 갑신정변이 3.1 천하였거든요. 그 대통령을 그 당시에 3.1 천하를 그 한 사람은 그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래서 3.1 천하로 끝났다. 그렇듯이 이번에는 이제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은 한 4개월 간다고 이번에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변희재 씨는 금년 안으로 아주 쉽게 박근혜 대통령보다 100배 쉽게 끌어 당길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볼 때에. 그래서 이거는 과도기적으로 잠시 이제 앉혀놓은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뭐 윤석열 이제 그 당시에 검찰총장에 이제 그 언론에서 너무 이제 사람을 이렇게 기어놓았기 때문에 조중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딥스테이트 세력하고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딥스테이트 세력은 이제 언론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양아치 같은 놈도 영웅으로 만들 수가 있고 아주 진짜 대성자도 파렴치범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것이 언론 권력이다 이 말이에요. 언론을 통해서 언론 방송을 통해서
아주 참 인간 이하의 말종도 대영웅으로 만들 수가 있고, 정말 대성자도 아주 파렴치한 그런 잡범으로도 만들 수가 있는 것이 언론 방송이 가진 그 권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론 방송이 뭐 정의의 화신, 정의의 사도, 정의 그 자체, 막 이분이 이제 윤석열로 이렇게 확 만들어줘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문재인 하면은 무조건 이제 빨갱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내가 소속된 국가혁명당 당원 중에도 문재인이라면은 빨갱이다 막 이래가지고 주사파 빨갱이 이 때리 죽일 놈들 뭐 밑에 조국하고 저 뭐야 저기 임종석이 이런 사람들 보면은 완전히 뭐 나라를 막 팔아먹는 막 그런 아주 때리 죽일 그런 빨갱이 새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누구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런 동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뭐 자도 우도 지었지도 않아요. 모든 것을 알려고 하니까. 나는 거기서 뭐 김일성 자체를 내가 연구를 좀 해본다고. 아주 언젠가는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통일이 되면은 상호 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모든 걸 다 서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남북 분단이 된 것은 하늘의 섭리고, 그 하늘의 섭리 밑에서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움직이져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 군수물자가 지금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 많은 군수물자들을 소진을 해야 이 사람들이 무기 팔아먹는 사람들이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기를 소진시킬 때를 찾다 보니까 한반도를 찾은 거고, 자기들은 돈벌이가 되니까 거기에 그 섭리에 의해서 움직인 사람이 남쪽에는 이승만이고 북한에서는 김성주, 김일성이고 그렇다고. 그러나 두 사람은 상당한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노력을 한 사람이에요. 똑바로 알아야 돼요. 공산주의도 딥스테이트 세력의 작품이고, 그러니까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킬 때 그 딥스테이트 돈이 거기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 하면 너무 길고, 그래서 정의의 하신으로만 생각했던 윤석열, 이제 국민들은 무조건 막 이렇게 문재인을 빨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어떻게 하든지 바꿔야 된다 이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좋든 싫든 막 그거는 두 번째고 이렇게 윤석열을 지지했는데, 이건 하는 걸 보니까 지금 이제 영 그건 아니잖아. 영 아니거든. 그런데 지금 이제 조금씩 눈치를 채린 사람들이 한둘이가 나온다고 지금 나오고, 그 보수 유튜버들이 많아요. 유튜브 해가지고 막 저 안정권이 같은 사람은 욕을 세게 해가지고 뭐 슈퍼챗인가 그걸 좀 받아서 먹고 사는가 봐. 그렇게 하여튼 그 문재인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을 욕을 해가지고 유튜브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먹거리가 없다고. 왜냐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먹거리를 찾아야 되니까 찾는 것은 변희재가 이제 앞장을 섰다고. 윤석열을 이제 끌어당겨야 되니까. 아마 그래 될 것 같습니다. 곧 이제 끌려 내려올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미국의 실정하고도 무관치 않아요. 지금 오늘 보니까 바이든을 두고, 바이든을 이제 미국에도 민주당 대통령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올 11월 선거에 내가 바이든하고 가깝게 있다는 것을 알려지게 되면 낙선할 수가 있으니까 멀리 한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미국의 이제 주류 방송들도 바이든의 실정을 이렇게 이제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하니까 아마 트럼프의 복귀가 정말로 가까워져 오는 것 같다는 거예요. 7월달, 9월달 이렇게 보니까 7월달은 이제 아마 뭐 한 20일 뒤고 9월달 해봐야 한 두 달밖에 없다고. 7, 8월 달이니까 정말 9월달에 트럼프가 복귀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급변하는 사회니까. 트럼프의 복귀,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핵폭탄이 지금 미국도 남아있고 우리도 남아있다고. 지금 뭐냐니까 2020년 4.15 총선의 그 부정, 그리고 작년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올해 3구 대선, 그리고 또 6.1 지방선거, 이 4개가
전부 다 그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때도 그렇고 2018년 지방선거 때도 그렇고 총 6개라고. 문재인 대통령 이전의 거는 놔두고 문재인 대통령 19대 대통령 때부터 이때까지 6번의 큰 선거가 있었는데 이게 전부 다 부정선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특히 4.15 총선이 제일 비중이 커요. 이게 이제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현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이것을 국민들에게 보고하게 되면은 이거는 대폭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직 시간이 안 돼서 폭발이 안 됐는데 그런 것이 폭발이 되고 언론이 바로 서게 될 때쯤 해서 우리나라 정치판이 완전 물갈이가 될 것 같아요. 완전 물갈이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물갈이가 되는 가운데서 21대 대통령, 허경영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이 정말 그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살기 좋은 세상이 이제 될 것 같다. 뭐 그래 되죠. 되는데 아마 그렇게 올해는 아니고 금년 안에도 될 수 있다. 그렇게 가깝게 될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멀지 않다는 거예요. 멀지 않다는 거예요. 가까운 시일 안에 정말 그 반전을 통해서 21대 대통령으로 허경영 총재님께서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과정이 엄청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